2019년 4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50분입니다. 오늘은요,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오늘 원래 교보문고를 한번 가려고 했는데, 대중교통으로 교보문고를 간 다음에, 그 근처에서 이제 백종원 골목 식당 가까운 데가 어딨나 생각해보니까, 그 홍은동 호방터 시장이요? 호방터 시장? 호방터 시장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호방터 골목 식당?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대중교통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호방터 골목 식당에 보니까 그 공영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영주차장 제4주차장이 그래도 호방터 거기 골목 식당에서 제일 가깝다고 해가지고 지금 출발했어요. 원래 거기서 가장 유명한 데는 그 무슨 돈가스였죠? 무슨 돈가스죠 거기가? 치즈돈 이름이 있을 텐데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연돈 뭐 돈가스 해가지고 거기가 많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정말 많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아침 막 7시에 가도 대기번호를 못 받아가지고 바꿔야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되게 화제성이 많이 있었던 그런 맛집이고, 그리고 또 한 곳이 거기 닭갈비가 아니라 닭도리탕도 하면서 그 닭곰탕, 그래서 그 아들내미 있는 데 있잖아요. 아들내미. 저도 보긴 봤는데 정확히 그 엄마와 아들인가요? 아니요, 어머니와 아들. 아, 어머니와 아들. 가게 상호 이름은 아마 그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 거기가 아마 먹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가스 집은 사람 너무 많아서 저희는 막 줄 서서 먹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닭곰탕을 먹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거 되게 맛있게 봤던 거 있는데 TV에서 곱창찌개. 곱창찌개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것도 먹고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일단 1순위는 곱창찌개, 2순위가 닭곰탕. 만약에 근데 돈가스가 있다, 돈가스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돈가스가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게 쭈꾸미인가? 아마 쭈꾸미 가게가 그런데 쭈꾸미 가게는 저희가 좀 워낙 맛집으로 다니고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꼭 굳이 골목식당 쪽까지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거기 가서 먹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래서 그거는 패스 하려고요. 쭈꾸미집 말고 또 그렇게. 사실 곱창찌개 거기가 이제 막창도 맛있다고 하는데 갈막구이인데 후기 쓴 사람들 보니까 막창이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막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곡역에 이미 유튜브에 맛집으로 소개시켜드린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든 곱창을 먹는데, 그러면 곱창, 막창, 대창, 그리고 또 뭐 나오죠? 그 부드러운 부위 또 있는데 뭐 처음에 먹는 부위. 그래서 여러 부위가 나오는데 그 모든 부위 먹을 땐 막창이 제일 맛없는 부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곱창 먹고 싶을 땐 거기 가서 먹기 때문에, 막창도 늘 먹기 때문에, 그래서 곱창찌개가 근데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TV로 보는데. 그래서 곱창찌개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닭곰탕도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곱창찌개가 좀 더 땡기긴 해요. 닭곰탕은 웬만한 곳에서 그래도 맛있게 하는 데서 먹어봐도 거의 그 맛이 약간 그 맛이다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곱창찌개 같은 경우는 평소에 거의 안 먹어봤던 거예요. 평소에 좀 안 먹어본 거, 그런 거 먹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그러네요. 근데 곱창찌개에 대한 평이 글쎄요, 순두부찌개는 사람들이 평이, 내가 몇 개 후기를 많이 본 건 아닌데 평이 그렇게 막 순두부찌개는 그닥 그렇다 그랬던 것 같은데, 곱창찌개에 대한 평은 못 봤네요, 생각해보니까. 빨리 후기 지금이라도 찾아보세요.
기왕이면 긍정적인 후기를 한번 살펴서. 그리고 교보문고에서는 책을 사지는 사야 되는구나. 맞다. 주차권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왔으면 그냥 구경만 하고 오려고 했는데 차를 끌고 가니까 이게 뭐 인터넷 비회원인가 회원인가 뭐 그거에 따라서 회원은 10,000원 이상 구입하면은 1시간 무료 주차, 그리고 30,000원 이상 구입하면은 2시간 무료. 근데 비회원은 50,000원 이상이 2시간 무료, 30,000원 이상이 1시간 무료. 뭐 그렇대요. 책이. 예.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면은 책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늘 DC가 돼요. 그리고 10% DC 말고도 종종 막 이벤트 해가지고 막 30%, 20%, 때론 50%씩 세일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거기에 교보문고인지 다른 온라인 서점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 그렇게 원래는 책 살 때 그래서 교보문고나 그런 오프라인 매장 구경하러 가고 실제 책을 살 때는 온라인으로 그냥 주문해서 하면은 딱 괜찮거든요. 싸게 사는 노하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더 좀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상호대차라 그래가지고 각 서울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부천에 살잖아요. 경기 지역권 사람들에게는 어떤 도서관이라던가 그런 거 혜택이 꽤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상호대차 제도가 있는 건데, 내가 책을 주문하면은 내 집 가까운 미니 도서관까지 책을 배달을 해줘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호 제도를 이제 활용하기 후부터는 책을 안 산지 되게 오래됐어요.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어떤 기본서라 그러는데 강의 교과서. 우리 마눌님이 지금 포방터 그 골목식당 후기들 보면서 입맛을 쩝쩝거리면서 다시 왔어. 국물이 약간 뼈해장국 같은 국물이에요. 고깃집이. 그래도 괜찮아요. 나 요즘 뼈해장국집 맛집을 좀 다시 발굴하려고. 우리 동네 원래 맛집이 2군데가 있었는데요. 한 군데는 유튜브에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나중에 서비스가 안 좋아져서 내렸어요, 유튜브를. 또 한 곳은 있는데 거기는 맛집을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장님이 굳이 10년 넘게 거기서 해가지고 막 그렇게 방송 타고 그런, 방송도 아닌데 사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단골 가게인데 거기는 안 올렸고요. 근데 요즘 맛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주방장이 바뀐 건지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맛이 아니라서 뼈해장국집을 왜 좋아하는데, 뼈해장국을 좋아하고 하는데 좀 맛집을 한번 좀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뼈해장국이나 감자탕 맛집 해가지고. (24시간) 되는 곳이면 되죠.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도 좀 하네요. 강아지 촬영은 최근에 좀 찍었나? 아직 안 찍었다. 유튜브 촬영은 최근에 어디를 찍었을지 기억도 안 나네요. 어딘가 찍긴 찍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다 오고 막 그런 거. 목섬 아니에요? 목섬? 안 찍었어요 그때 우리. 거기도 나중에 한번 찍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섬이라고요? 목섬이요. 목섬이라고 있는데 거기 어머니하고 와이프하고 우리 마늘님하고 저쪽 대구도 쪽 맛집 다니는 데 보거든요. 거기 갔다가 근처 드라이브 하다가 알게 된 곳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 나중에 오면 촬영해야 되겠다. 아마 다음 주 토요일날 거기 또 한번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 토요일날 대구도 제가 유튜브에도 맛집으로 올려드린 곳이 있는데 우리밀 칼국수라고, 우리밀 해물 칼국수라고 있어요. 우리밀 칼국수라고 있어요. 거기를 저희가 그래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한두 번이나 2번 정도 가거든요, 최소. 그래서 거기 갈 때
목섬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또 갈 수도 있고, 어머니께서 이제 봄 돼가지고 아마 나물 캐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마늘님 운동화 준비하시고 작업복 준비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늘님하고 엄마가 나물 캐는 동안에 나는 촬영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나물 캔 다음에 거기 우리 소래포구인가? 소래포구 쪽에 보면은 또 어시장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 소래포구 어탄장이라 그래야 되나? 수산시장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시장이 있어요. 되게 커요. 바다도 옆에 있고 되게 시장이 큰데 횟감이라 그래야 되나? 화로회라 그래야 되나? 화로회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거기 가면 물고기 좀 되게 싸요. 회 떠주는 것도 그냥 바로 떠줘요. 떠서 포장해서 갈 수 있게끔. 안에서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안에서 먹으면 무슨 테이블비인가 뭔가 내면서 먹는 건데, 저희는 그냥 거기서 바로 떠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은 그 매운탕 거리도 다 포장해서 주거든요. 뭐죠? 깜빡이도 안 켰지, 그지? 포장을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매운탕도 해먹고. 그걸 처음 시작을 어디서 했냐면은 저기 무슨 어디였죠 저기? 대명항. 대명포구라 그래야 되나? 대명항 쪽에도 그런 시장이 있어요. 거기가 유명하더라고요. 거기는 바로 이제 배에서 잡아오는 거 바로 파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그렇게 먹다가 소래포구 쪽으로 이용하고 하는데 좋더라고요. 뭐 한 2만원에 1kg인가? 그거 우럭하고 광어 보통 1kg에 2만원인가 15,000원인가 막 그래요. 되게 싸죠. 3만원일 때도 있고, 동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하여튼 물고기들 회 뜰 수 있는 건 다 떠주는 것 같아요. 바로 떠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 횟집 가서 먹는 것과 약간 모르겠어요. 횟집에서 먹어도 맛있긴 맛있었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바로 특히 대명포구 대명항에서 떠먹었던 거는 되게 맛있었어요. 그냥 뜬 다음에, 그때 겨울이었는데 차 안에서 그냥 먹었어요. 초장 그거 1,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먹었는데, 그때 먹었던 거는 삼식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못생긴 고기 있거든요. 삼식이를 가지고 회 떠가지고 그때 15,000원인가에 3마리인가 줬었어요. 3마리인가? 해가 줬는데 약간 뭐라 그러지? 뼈도 살짝 씹히는 느낌으로 약간 새꼬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나고, 전 새꼬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런 새꼬시가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뜬 다음에 바로 현장에서 바로 근처 공원 같은 데 있으면은 돗자리 깔고 먹으면 훨씬 맛있을 거예요. 저희는 차 안에서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진짜 막 식감이 막 살아있어가지고 쫄깃쫄깃하면서, 그 배에서 회 떠먹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살아있는 거 잡아서 바로 먹는 그 느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우리밀 해물칼국수 가서 해물칼국수를 먹으면, 거기 해물 되게 푸짐하게 나오거든요. 2인분 시키면 어머니랑 저랑 마눌님이랑 3명에서 배부르게 먹어요. 저랑 와이프랑 그때 영상 올린 거는 와이프랑 저랑 둘이서 먹었던 거 올렸는데 너무 배불러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좀 먹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조금 맛없다기보다는 그래도 최적의 맛으로 먹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칼국수를 먹을 때 칼국수를 그 식사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다 던 다음에 그 다대기가 있어요. 그 다대기를 약간만 섞으면 그 맛이 정말 맛있어집니다. 그 다대기가 되게 특이하게 매운데 집에서는 그 다대기를 못 만들겠더라고요.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도전했는데 좀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걸 다대기를 맛을 활용하면서부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되게 만족하면서 거기 가봤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맛있게 또 맛을 재평가하는 의미로 한 번 또 촬영을 해서 한번 다시 올려볼까 해요. 우리밀 칼국수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맛집이라고 해서 올려드린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방문해서 한 번 더 촬영을 해서 또
그 촬영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 물론 지방 같은 경우에 맛집은 재방문이 사실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가까운 데는 뭐 거기 맛집 올려놓은 곳이 거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꼴로 보통 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촬영을 해볼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곱창찌개 맛있대요, 사람들이? 얼큰할 줄 알았는데 빨장국. 아, 그냥 뼈해장국 굵은 맛이래? 근데 곱창은 되게 많다. 아, 곱창이 많대? 네. 많이 들어있다. 근데 사람들이 갈막구이를 더 많이 올렸어요. 다들 갈막구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글쎄 우리가 워낙 맛집으로 가는 데 비해서 또 갈막구이 먹으면 또 소주 한 잔도 하고 싶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운전하니까 못 먹고. 그 소스 맛을 한번 본다. 진짜 맛있으면은. 근데 그 소주 먹고 싶을 텐데 이거 먹으면. 그것도 있고 닭곰탕도 있어가지고 닭곰탕이 그 가격이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한데 5,000원인가? 5,500원이래요. 아무리 반성하는 의미도 있지만 6,000원은 받아야 되지 않나. 너무 징벌도 아니고. 내가 방송 봤을 때는 홍은동 그 아들내미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었는데 약간 너무 안 좋은 쪽만 부각시켜서 이슈화 시킨 게 아닌가. 저는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그 피자집 같은 경우가 조금 거기는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솔루션을 이제 못 받긴 했는데 홍은동 거기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거기 시장 총무도 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일하는데 그거 제가 방송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아들내미도 나름대로 할 만큼은 하고 있었다고 봐요. 근데 어머니께서 워낙 약간 뭐라 그럴까 뭔가 아들내미 하면 내가 할게 약간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뭐 하려고 해도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본인이 다 한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좀 카리즈마가 있어가지고 만약 내가 마음이 먹고 하면 엄마한테 엄마 하지 말고 내가 딱 그냥 내가 앞장서서 다 해버리는 그런 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엄마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근데 그 정도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막 인터넷 기사에서 보면은 막 인간 말종인 것처럼 막 그렇게 그렇게 나가지고 조금 약간 조금 별로였어요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는. 근데도 그렇지만 방송 보니까 또 훈훈하게 잘 진행이 됐더라고요. 결국은 기사들은 결국 어그로였나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렇게 이슈화가 되고 뭐야 방금 전에 조금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옆에 차가 뛰어들어오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옆으로 가다가 또 옆 차선에 있는 차들을 또 상황이 좀 애매했고 이럴 때 이제 보통 잦은 아주 자잘한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죠. 오늘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어떤가? 완전히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쁨이에요? 오늘은 그럼 산책 코스나 뭐 그런 데는 없는 거예요? 그쪽 홍은동이 약간
북한산 쪽 근처 아닌가 싶은데 거기 아마 공기도 좋고 원래 그런 것대로 알려져 있었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막 약간 그 천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럴 텐데 트럭이 들어오고 싶어 하네요. 트럭은 들어오고 안 들어오네. 차가 오늘 막히긴 하는구나. 일단은 홍은동 그 지금 포방터 식당을 가는 중인데 포방터 골목 식당 가는 중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곱창찌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곱창찌개 집이 대기자가 많고 막 그러면은 대기자가 많고 그러면은 닭곰탕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닭곰탕 집도 많으려나? 근데 지금 가는 시간대가 워낙 손님 많은 시간대인데 11시 12분 33분 후 도착. 11시 반부터 오픈한다 그랬는데 토요일이거든요 오늘. 아 우리 밥 못 먹을 가능성 있다 이거. 어느 식당도 일반적인 맛집들도요 12시 때는 시간 손님 많아요. 항상 어떤 식당들은 대부분 많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니 못 먹으면은 교보문고 가서 책만 후딱 사고 책도 좀 잘 살펴보고 사야 되는데 그 건축 관련해가지고 관심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건축 기사 필기시험 기출문제하고 이론서 그런 거 책 좀 사가지고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 목차를 좀 제가 보니까 건축과 관련해 제반된 내용들을 그 시험을 보더만요. 진짜 그 목차 보니까 그거 공부하면 웬만한 거 다 알겠어. 온도 18도로 낮춰주세요. 참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보문고에서 한 30분 거리인가? 그 정도쯤에 대중교통으로 그 홍은동 그쪽을 갈 수 있습니다. 포방터 골목식당. 날이 좋군요. 날이가 엄청 많이 봄날이 옵니다. 봄날. 근데 봄이 너무 짧아졌어. 가을도 너무 짧아졌고 우리나라. 봄만 되면 그리고 미세먼지가 어쩜 그렇게 많아지는지. 요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기도하는 중입니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인류가 되게 해달라. 중국과 한국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는 중이고요. 특별히 북한과 미국, 지금 북미 그 핵과 관련한, 비핵화 관련한 협상들이 한번 결렬이 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미국, 우리나라까지 이 6개국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북핵과 관련해가지고 좀 저의 입장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한반도에 핵이 오히려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핵이 없다면 일본이란 나라는 언제든지 늘 약간 뭐랄까 독도를 가지고도 늘 시비를 걸고요. 그 나라에 있는 보수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극우 정권이라고 그러죠.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극우 정권. 네. 그래서 맨날 시비 걸 거 없으면 맨날 꼬투리 잡아가지고 걔네 시비 걸어서 하는 게 있고,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 뭐 우리나라한테도 전에 사드 사건 때도 한번 약간 되게 좀 약간 깡패 짓거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한테 하는 걸 보면은 거의 깡패 국가에 가깝거든요. 뭐 대만한테도 할 때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 거기에다 대고는 거의 깡패 국가에 가깝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좀 약간 동맹국으로서 약간 입지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중국이 막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드 문제 불거졌을 때는 확실하게 경제적인 보복을 약간 중국으로 또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때를 보면은 이 한반도에 핵이 없다면 이제 한반도에 핵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또 어쨌든 무기를 팔아서 전쟁을 통해서 돈을 되게 벌어들이는 나라로 제가 그동안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인지를 해왔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전쟁과 무기를 팔아가지고 늘 뭔가 이득을 취하고, 그걸로 약간 상당한 많은 부분의 이익을 취하는 나라라서, 우리나라에 이제 핵이 없다면 자잘한 무기 맨날 팔아서, 그리고 그 무기를 팔려면 뭘 해야 돼요? 한반도 이 주변 정세를 늘 위기를 뭔가 조장하는 뭔가의 흐름을 만든다는 거죠. 지난번에 남북 그 뭔가 평화 모드가 조성될 때 어떤 얘기 했었죠? 일본이 갑자기 막 초계기가 막 날라와가지고 쓰잘데없이 막 시비 걸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이. 그러니까 어쨌든 남북한은 노무현 정부 때는 오히려 미국한테 오히려 좀 약간 뭐랄까 좀 강하게 대하면서, 강하게 미국을 대하면서, 김정일의 그 핵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김정일이죠. 김정일의 북핵은 그 개발하는 거는 남한을 향한 게 아니라 미국을 대적하기 위한 거다. 그런 논리로, 그리고 우리 남한하고는 우호적인 관계로서 잘 진행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이 깨뜨려진 게 바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그게 됐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더 안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핵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핵이 항상 위험이 됐던 거 요인을 미국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고, 미국의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의 주적, 군대 가면 뭐 항상 그렇게 배운다면서요. 북한은 주적이다, 남한의 주적은 북한이 왜 주적이야 근데. 여행하면서 정치적인 얘기 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정치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이슈를 만드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보수다, 진보다, 그리고 좌파다, 우파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막 갑론을박하는 거는 우리끼리 너무 피 흘리는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는
각기가 바라보는 언론이 제공해주는 정보들을 비평적으로 잘 분석한 다음에 어떤 나라의 시황이라던가 어떤 나라의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흐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우린 꼭두가시처럼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레기라고 말하는 그 언론들에 의해서 항상 갑론을박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정면을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댓글 부대라는 그 여론 조작 세력들에 의해서 항상 세뇌당하듯이 늘 관점을 약간 꼭두가시처럼 노예적 관점으로 약간 그렇게 보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너무 아쉬운데, 저는 핵이 있는 게 오히려 더 국방비라던가 그런 것들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중립국으로, 결국은 한반도는 중립국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그게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친미가 아니라 친중도 아니라 약간 스위스 같은 개념의 중립국, 그러려면 핵이 있으면 좋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나라가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근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핵을 보유하면서도 중립국으로서의 어떤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외교와 문화, 외교와 문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전 세계 다방면으로 하면서 우리나라가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핵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죠. 근데 통일 한반도를 생각했을 때 통일이지만 통일이 한 정부의 통일이 아니게 될 수가 가능성이 되게 커요. 지금 만약에 뭐 예전에 막 한 20년 전, 30년 전, 한 40년 전에 만약 통일이 됐다면 1국가 1정부 체제의 통일국가 체제가 될 테지만, 지금 현 시국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적어도 50년 이상, 60년 가까이를 다른 문화권으로 존속해 왔어요.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달라요. 사고방식도 다 다르고. 탈북한 사람들은 그나마 이 남한의 문화를 동경하고 이런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동경해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적응이 필요하지만, 적응하는 시기를 통해서 적응해 왔지만,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이 됐을 때 그거는 우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그동안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졌던 북한의 이미지는 그 북한에 실제로 살아왔던 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되게 악마의 화신 같은 그런 이미지가 북한 주민들한테 없는 거죠. 물론 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박정희 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지금 어른 세대들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박정희 찬양하잖아요. 실제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막 그렇게 흘러오는 그 역사에 대해서 전두환 팬클럽도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 현실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을 한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강압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세대가 바뀌는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필요한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문화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세계관을, 가치관이라던가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는 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역사라는 거는 어떤 팩트가 존재하지만 그 팩트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 남한에서 마치 김정은 교체하고서 김정남 아들 누구죠? 그 하여튼 아들 있는데, 그 사람은 자유조선인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정권을 바꾼다? 정권 바꾸면 뭐예요? 결국은 피해 어떤 그 민주화라는 것이나 인민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랑 리비아 사태랑 비슷한 사태처럼 해서 어떤 피해,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 사건만 더 일어나는 것일 뿐이죠. 그럼 결국은 가장 적게 손실을 보면서도 가장 적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하는 것은 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은 개방적이 되고, 조금은
자유롭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것.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비아 사태 같은 경우가 일어나면 북한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됐을 때 뭐 김정은 교체되면 뭐 다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런 구구의 세력들이 있지만, 그 북한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그 군부 세력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는 카오스, 혼란,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남한은 과연 안정적인 상황이 될까요? 그 바뀌는 정권은 그럼 그 가지고 있는 핵을 어떻게 할까요? 핵은 그리고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과연? 그냥 불가능하다고 봐요. 할 수 있는 많은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핵 개발 시설들을 없앨 수 있겠죠. 그러나 만들어 놓은 핵은 어디다 꿈쳐놔도 전국적으로 다 꿈쳐놓으면은 그거 마징가 제트처럼 막 숨겨놓고 막 그거를 수십 곳 수백 곳에다 숨겨놓으면은 이거 답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인민들의 어떤 이제 의식의 고양, 그 의식의 고치원은 결국은 개방에 있어요. 개방에 있고 자유에 있죠. 자유로운 사고방식. 그건 사상의 자유가 될 수도 있고, 교육도 자유롭게 되겠죠. 많은 것들을 외방의 외국의 어떤 문물들이나 여러 가지들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비평적인 사고라던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결국 박정희, 전두환 그런 어떤 독재의 시대를 극복해낸 거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선진 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상 그런 것들까지도 다 경험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독재가 말이 좀 안 된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운동으로 이어져서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북한 같은 경우도 먼저 그런 것들이 시작돼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시작되기 위해서 그냥 밖에서 무슨 도발적인 방식으로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경제협력이라는 걸 통했다 보면은 경제협력하고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같은 걸 하고, 그리고 관광산업을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도 약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저쪽 원산인가요? 카지노를 비롯해가지고. 예, 그럼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는 건 어쨌든 외국인들도 활발하게 좀 더 왕래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도 미국 가는 날도 오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을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자유로운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 나라가 다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열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열리게 하는 게 가장 첫걸음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이라던가 혹은 보수라는 이름을 가진 수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김정은만 테러해가지고 없애면 된다는 주의인데, 아니 거기 있는 군부 세력이라던가 거기 있는 어떤 그 외에 다른 정치인들은 바보냐고요. 김정은이 죽으면 끝나냐고요. 그들은 김정은이 죽으면 미국한테 손들고 나오겠냐고요. 오히려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는 이미지들은 김정은이 오히려 비핵화를 주장하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라던가 그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당원들은, 당 지도자급들은 다 뭐라 그러고 있냐면은 비핵화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거 핵무기를 만든 건데 이걸 쟤네들한테 그냥 주냐. 그런 입장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생각으로 볼 땐 비핵화가 완전하게 혹시라도 된다면 그건 트럼프의 공만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공도 있어서 노벨상 주려면 김정은도 같이 주는 게 좋다고 봐요. 뭐 김정은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들이 치러왔던 그 희생을 조금은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희생을 치러온 건 아니죠. 박정희 독재 정권 때 박정희가 희생을 치른 게 아니라 박정희 독재 정권 하에서 경제 발전을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동 시간을 제공해가지고 저임금으로 노동 착취, 인권 유린에 가까운 노동 착취를 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뭐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고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핵을 가지는데 그걸 또 포기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 있어서 그들이 치렀던 그 희생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자는 거죠. 뭔 트럼프만 뭐 갑자기 노벨상이야. 그걸 포기하는 쪽도 노벨상 줘야지.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얘기 어디서 들은 적 없죠. 항상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얘기하다 만 게 저는 한반도에 핵이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는 관점을 얘기했는데 비핵화돼서 저는 이 한반도가 평화롭기만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남한에 핵이 없어도 안전할 수 있는 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어떤 약간 식민지처럼 군대를 주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기지국처럼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한 건데 비핵화가 될 때 북한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그렇진 않죠. 뭐냐면은 미국의 군대를 빼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죠, 북한이. 근데 사실 그게 필요해요. 진짜 비핵화되려면 미국의 군대가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전신작전권은 환수하려고 하고 그러면 미국의 군대가 빠져나가고 우리나라에 또 핵이 없고 북한도 핵이 없어. 그럼 진짜 이 한반도 전체에 핵이 하나도 없는 국가인데 그럼 그때 군사력을 따졌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핵도 있는 나라고요. 일단 그거 말고도 다른 첨단 무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예요. G2라 그러나요? 예. 어쨌든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의 헤게모니의 제2대 권력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 옆에서 그냥 뭐 항공모함도 있긴 하나요? 잠수함도 뭐 핵잠수함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냥 뭐 배 몇 대하고 비행기 몇 대 이번에 스텔스 한 대 들어온 거 가지고도 우리나라도 스텔스 보유국이 됐다 뭐 그럼 스텔스기 한 대 막 그런 거 중국은 핵이 있는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되게 전쟁 반대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군대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에 가까운 주의의 사람이에요. 사상과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폭력 운동을 지향하는 사람이고 어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서 저는 군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없어지는 게 좋다. 할 수 있는 한 전 세계의 모든 군대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차라리 자잘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핵을 가진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보통 전쟁에 특히 현대 지금 저것 때문에 지금 빼준 거구나. 그럼 깜빡이를 좀 피고 들어오지. 119 저 차가 오니까 갑자기 옆 차선이 저한테 막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랬는데 800m 옆에서 우회전이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저 정도면은 지금 119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차들이 다 빼주는 거 보면은 혹시 우리나라의 어떤 의식, 시민들의 의식은 많이 좀 성숙해 있다 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590m) 앞에서 우회전하는 데가 있어? 못 들어가네. 이 안 흰차 뒷차가 막혀 있으니까. 들어가기가 어렵도다. 들어가게 해주소. 들어가게 해주소. 300m 앞에서 우회전해야 되니까 깜빡이 켜주고. 저는 지금 운전면허 딴 지는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요. 15년 정도 된 것 같고, 장롱 면허에서 이제 운전을 실제로 한 거는 지금 한 3, 4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차를 이제 몰면서 운전을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한 건데,
제 차 뒤에는 아직도 그게 붙여 있습니다. 왕초보 한 번만 봐주시게 뭐 그렇게 있는데 그거 아직 안 됐어요. 한 번만 봐주시게 왕초보 해가지고 되게 웃기게 생긴 사람이 막 굽신굽신하면서 하고 있는 그림이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거 안 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좀 웃기거든요. 말기가 약간 한 번만 봐주시게 왕초보 해가지고 그거를 보고 한 번 웃고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운전할 때 보면은. 네, 약간 이런 상황에서 또 그런 거 보고 약간 양보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안 뛰고 있습니다. 가디건 괜히 입었나 보다. 되게 덥다. 지금 가디건 벗고 싶다. 아까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가 핵을 보유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입장을 사실은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한테도 이렇게 저렇게 막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중국이란 나라는 뭐랄까 좀 약간 도덕성이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신뢰가 안 가는 나라예요. 어떤 언제든지 돌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럼 미국도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한테 지금 미국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 약간 짓거리들을 좀 보면은 트럼프가 그걸 남북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무기를 팔아먹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좀 짜증도 나고 국방력의 약함에 대해서 그게 말이 자주국까지 맨날 갈취당하는 건 느낌. 되게 아쉽고 그래서 핵을 저는 기왕이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비핵화가 됐을 때는 그러면은 이 한반도는 과연 국방력을 보면 국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비핵화한 다음에 남북한 통일됐을 때 일본이란 나라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란 나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답이 안 나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뭐 한들 핵만큼 가장 효과적인 게 또 있는가 를 생각해 보면은 가디건 좀 벗어도 되겠다. 덥죠? 안 더워요? 포근해?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마누님이 옆에서 졸고 있네요. 역시 수면제입니다. 저기 북한산 바로 앞에 보이잖아. 저기 보이지 저기 바로 저기 꼭대기 보이잖아. 북한산이 앞에 보이기 시작했네. 삼각산이라고도 하고. 홍은사거리가 근처에 있구나. 2.4km인데 남은 거리가 15분. 통일 한반도에 핵이 있으면 그러니까 핵이 그러면 있으면은 미국이 과연 찬성하겠느냐? 저는 그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냐고 보면은 북한이랑 미국을 되게 친하게 만들면 된다.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북한과 한국이 같이 어떤 문화 한류라고 하는 것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금 이제 어떤 경제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아직은 시행된 건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생산할 수 있게 해서 수출하게 하도록 하는 게 어떤 정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기획력 거기에다가 북한에 있어도 끼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또 들어와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어쨌든 통일 한반도는 이제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될런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때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에 함께 일단 전 세계로 같이 나아간다면 거기다 외교적인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다는 것만 확실하게 인식이 된다면 핵이라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방어적 핵의 개념인 거죠. 우리만 건드리지만 말아줘. 이 나라의 어떤
평화를 건드리지만 말아줘. 약간 그런 개념으로서 전 세계에 인식시킬 수만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BTS가 하고 있는 이 활동들은 되게 의미가 있죠. 물론 연예인의 활동들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문화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에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60년 동안 분단 국가였었던 이 한반도가 평화 통일을 이루면서 1국가 2정부 체제로 가면서도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사상이 함께 공존하면서 또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례가 된다면 그것만큼 대단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트럭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요. 깜빡이도 안 켜고 이 아저씨 아주 나 저 차 따라가야 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돌고. 저는 그래서 핵이 있는 한반도가 되게 좋은 한반도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하고 북한이 미국이 북한이 핵 가지는 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유엔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네한테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통 크게 김정은이 무릎 꿇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어.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핵 갖고 내가 앞으로 미국한테 잘할 테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고 우리 평화를 지향하는 한반도가 될 수 있게. 중국이란 나라 우리가 핵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더 힘든데 막 그렇게 어떻게 말로 잘 구슬려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얘기고요. 사실은 엄청나게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 어쨌든 열강국들과 친밀하게 잘 지내놓으면 핵 보유를 하면서도 중립국으로서 존속할 수도 있다. 영국은 핵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도 아마 핵 가지고 있죠? 네. 중국 가지고 있고, 또 인도 가지고 있고, 또 어디 있더라? 파키스탄이었나? 어디가 또 핵을 가지고 있고. 핵 가지고 있는 몇몇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만큼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단 한 번도 외세 침략을 한 적이 없는 나라 같은데, 우리나라가? 헐. 어떡할 것 같다. 그리고 뭐 항상 요즘 신문들마다, 온라인 신문마다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외교 활동과 관련해서, 특히 북한과 관련한 어떤 활동과 관련해서 항상 댓글들 보면은, 아니 북한만 퍼주고 우리 남한 경제는 소홀히 하느냐, 맨날 이런 식으로 댓글 다는, 거의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하는 댓글 부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또 반박하는 글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논리는 잘못된 거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땠는지 기억하면 딱 나와요. 북한이 핵실험 한 번 할 때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됐죠? 주가가 20-30% 전 종목이 거의 다 그냥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북한이 북핵실험 한 번 할 때마다 그래요. 이 한반도에서 늘 전쟁의 어떤 위기에 고착이 되고, 위기가 막 고양이 되고, 막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는 경제가 휘청휘청 거리는 거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관광 오거나,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로 인식되고 있냐면 언제든지 전쟁이 반발할 수 있는 나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구구라던가 수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그런 전쟁이 막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한반도의 분위기가 좋은가 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 발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누가 외국인들이 투자하려고 그래요? 누가 우리나라에도 투자하려고 그래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일단 경제의 기반이 되는 건데, 마치 전쟁을 일으키길 정말 강렬히 원하는 사람들. 근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본과 미국. 미국은 무기 팔아먹는 국가, 일본은 우리 한반도가 어쨌든 간에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되게 옆에서 그냥 앉아서 이득을 취하는 나라.
미국이 원래는 처음에 나라가 세워졌을 때 지금처럼 강대국이 아니었던 건 다 아시죠? 언제부터 강대국이 됐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그 전쟁의 위협의 변방에 있으면서 무기를 생산해서 그 전쟁하고 있는 당사국들에다가 무기를 팔아먹으면서 그걸로 경제적인 부를 어마어마하게 차지를 하면서 세계적인 열강의 국가가 된 거죠.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는 건 그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반도에 있는 우리 남북한 모두가요. 그런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전쟁의 분위기가 늘 이곳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들한테 우리는 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면 안 됩니다.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아직도 30분이야. 내가 길을 잘못 들어왔나? 14km가 더 늘어나. 원래 2.8km였는데 14km가 됐어. 길 잘못 들어왔나 보다. 뭔 길이 이래? 아니 2.4km였다가 14km로 늘어났어. 나 어디로 가라고? 길이 막 되게 이상한 길이야 지금. 어떤 길로 갔어야 되는 거지? 가는 데 맞는데? 가는 데는 맞는데? 맞잖아. 됐네. 방금 전에 내비가 이상했어요. 길을 되게 여러 개를 알려주면서 파랑 엄청나게 많은 길을 알려주면서 다시 5분으로 줄어졌다. 내비가 항상 믿을 건 못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군대가 많이 늘어나고 자잘한 첨단 부대나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전쟁의 위험은 더 커간다. 그건 어차피 그냥 묵혀놓은 고철덩어리 돼가는 거거든요. 근데 핵이라는 거는 그냥 한번 개발해놓고 그냥 몇 개만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나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외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외교적으로 전 세계 많은 강대국들로부터 이 나라는 평화를 존속할 수 있는 나라다, 비상식적이지 않은 나라다 라는 거, 상식적인 국가다. 우리 마늘님이 도너츠 얘기도 했는데요. 북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바르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하게 생각을, 바르게라는 표현보단 다양하게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단순히 그런 보수 구구 쪽에서 말하는 논리와 진보 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논리, 그런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을 매몰되지는 말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비핵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협상하고 있는데 너무 비굴하게 자꾸만 트럼프에만 의존하는 것 같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비핵화 북미 회담을 잘 성사시킬 것도 대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도 나는 지금 다 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협상하거나 막 그럴 때 보면 표정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게 겉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모든 걸 미국과 일치하지만 당신들이 우리랑 같이 뜻을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자적인 노선도 갈 수 있다, 이걸 분명히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노무현 정부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진짜로 자꾸만 그런 식으로 지네 자국과 그런 그 안에 있는 구구적인 어떤
볼턴과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것처럼 너무 자기네 주장만 그렇게 강력하게 북한한테 요구를 하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방식을 요구한다면 애초에 안 되는 걸로 보고 우린 우리 나라대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가겠다. 그렇게 독자적인 노선을 갈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한테 종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종북 그런데 종미할 필요 없다 이 얘기죠 제가. 저는 종북도 할 필요 없지만 종북도 당연히 아니고 우리나라 왜 종북을 합니까? 네, 종미 미국의 종속국으로서 종로로 타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여기가 공영 주차장이 이쪽에 있나요? 길은 일단 한적한데요. 나 잘 내려올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막히면 뒤로 백도 안 되는데 이거. 이런 언덕길 완전 실로 오랜만에 거의 제가 안 다니는 길인데 무섭다. 다 온 것 같은데 다 온 것 같거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더 간 다음에 맞는데 40m 앞에서 이 건물 어이구 이거 만약에 이쪽으로 알려줬지? 거리가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입구에 아 이거구나. 참고로 여기가 10m 더 가래. 시간제 주차는 10m 더 가. 여기가 주차장에 나올 때 카드로 긁어야지만 나올 수 있대요. 전화를 그리고 그냥 카드로 긁는 게 아니라 10m 더 가라고. 어딘데? 아 저기 카드로 긁을 때 그냥 자동으로 긁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하는 거래요. 요금이 얼마예요?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알아봤어요 이거. 네, 저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입출차 시 전화 달래요. 자 일단 주차장에 도착했고요. 입출차 시 입차할 때도 전화를 하고 입차를 하고 나올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끝. 일단 식당 가서 또 촬영할 수 있으면 할게요. 지금 여기 포방터 골목식당, 백종원의 포방터 골목식당 왔고요. 홍은동 1 제4 공영주차장, 예, 여기에다 주차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포방터 식당이 이렇게 옆으로 가면 있다고 290m 정도 있대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와서 저 못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한가한 곳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는 동네고요. 홍은동. 우리 그냥 제일 먼저 가볼 곳은 역시 돈가스 집이 되니까 돈가스 집에도 한번 가보고 입구만 앞에만 한번 가보고요. (290m) 정도 거리니까 걸어서 한 5분 정도래요. 주차하고서. 시장 어느 쪽이래요? 아 거기래? 아, 그 대기실 있대. 거기 앉아서 대기해야 된대. 대기표 받고 대기표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다. 여기 과일 좀 간다. 홍은동 과일.
포방터 시장 쪽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포방터 시장이 있고요. 와, 포방터 시장 자체를 좀 이렇게 쭉 구경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디? 아, 바로 앞에 있네. 여기가 어머니와 아들. 여기는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이거 어머니와 아들이에요, 일단. 그리고 돈가스 집도 한번 가봅시다. 일단 어머니와 아들 뭐 이렇게 있다고. 그리고 다음 때가 안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이 골목 식당을 찾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시장 전체를 이렇게 둘러볼 수밖에 없네요. 둘러보면서 동네 구경도 하게 되는 거고, 시장 구경도 하게 되고. 네. 어디? 아, 이거구나. 아, 줄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야. 대기실에서 하는 거지. 아? 재료 소진. 자, 그 다음에 곱창찌개. 어디? 곱창찌개는 어디야? 걸어서 금방금방입니다. 호방식당. 저거네요. 저 빨간색 간판. 어디? 저기 이발소. 아, 옆에 저거? 호방식당. 호방식당. 여기도 대기실이 있나? 여기도 다 같이 그거 하는 거 아닌가? 줄수. 여기 보면은 들어가도 되나요? 네, 여기 있으면 되나요? 네. 우리는 여기 앉아서 대기하면 되고. 아싸. 우리는 곱창찌개. 막창도 한번 먹어볼까? 달마구이요? 다 먹어보지 뭐. 일단 좀 대기 좀 하겠습니다. 삼각대를 안 가져와서 먹는 거 촬영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